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관계법규 강의를 담당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3절 방염을 한번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염도 시험 문제가 뭐 심심치 않게 이제 나온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방염 같은 경우가 불이 아예 안 붙는 게 아니고, 그죠? 불이 붙더라도 금방 꺼지는 거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냐면 20조 내용에 가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방염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대상물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나 또는 부착하는 물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또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성능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물품들의 방염 성능이라는 걸 넣어줘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이 대통령령에 나오는 내용을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근데 이게 만일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방염 대상물이 우리가 이제 설치를 잘 했는데 그게 이제 성능 기준이나 이런 데 미치지 않는다. 제대로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에 대한 조치 명령은 누가 내린대요? 본서가 내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어차피 중요한 건 대통령령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방염에 대해서 이제 한번 대통령령 들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통령령에 가보면 특소물, 그죠?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는 이런 물품에는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방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의체 공종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이런 애들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갔을 때 문조물인데 이게 옥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림없이 아니다. 그죠? 문종은 들어가 있고, 특히 제외되는 거 잘 보시라고 했습니다. 수영장은 제외. 됐나요? 이런 것들 잘 보시고, 그리고 의합, 노, 숙수, 방, 찰. 그죠? 이런 곳.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들어가 있고요. 이거 잘 보시라 그랬죠? 이거 11층 이상. 대신 뭐는 제외다? 아파트 등은 제외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들어가는 어떤 물품들에 내가 이제 방염 처리를 해줘야 되냐라고 해서 아래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제조 또는 가공 공정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공장에서 뭐가 될 때 이제 생산이 될 때, 그죠? 가공이 될 때 미리 방염이 돼서 나와 줘야 되는 물품이고, 얘는 이제 후처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설치 현장에서 후처리를 하는 경우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얘가 더 중요하다. 제조 가공,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가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커튼이나 블라인드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얘가 당연히 창문에 설치하는 거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이나 블라인드. 그래서 예전에 제가 커카라고 제가 아마 설명을 드렸을 거야. 커튼이나 카펫. 맞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세 번째 가보면 요거 여러분들 앞에 얘를 좀 빼주십시오. 그냥 벽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2mm 미만을 넣어주세요. 아셨죠? 요거는 수정해 주십시오. 2mm 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여기 갔을 때 2mm 미만의 종이벽지 제외한다라는 거 제가 잘 보시라 그랬죠. 기본 벽지는 해야 되고 2mm 미만의 종이벽지는 제외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갔을 때 합판이나 섬유판 또는 목재 이런 거 들어가 있죠. 합판, 섬유판, 목재. 근데 이 합판, 섬유판, 목재는 다 무슨 용? 전시용이냐? 무대용. 그죠? 그리고 안막이나 무대막. 맞습니까? 근데 이거 다 스크린도 다 포함이라 그랬어요. 뭐 스크린, 테니스, 스크린, 또 이제 우리가 골프, 그리고 영화 상영관의 스크린 이런 거 다 포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소파나 의자인데 이게 모든 소파 의자 아니죠. 이게 그냥 소파 의자가 아니고 뭐로 만든? 섬유나 합성수지. 그죠? 이런 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또 소파 의자가 어디에 있는 거? 약간 술 먹고 노는데.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맞습니까? 이런 곳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방염 물품을 설치를 해줘야 되는 방염 물품으로
우리가 제조나 가공을 해줘야 되는 물품들에 들어가더라. 요거 꼭 정리해 두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커튼, 카펫, 벽지, 근데 2mm 미만 종이 벽지 제외, 합판, 목재, 섬유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가보면 전시용이나 무대용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안막, 무대막, 스크린 다 포함이고, 그리고 소파 의자인데 섬유나 합성 수질이 원료로 된 거, 그리고 거기는 단란, 유흥, 노래 이런 데 설치가 된 것만 해당이 되더라 라고 나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보면 그리고 여기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나올 수는 있는데 많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지. 건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설치하는 거래요. 그죠? 또는 부착하는 거. 다만 가구류 제외라 그랬죠. 그리고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 이런 것들 제외다. 그리고 또 내부 마감재도 제외입니다. 여기 제가 하나 더 적어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들어가 있는데 제외되는 것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물품들 한번 보시면 되는데, 종이 2mm 이상, 그죠? 합성, 섬유류 이런 거 나와 있습니다. 합성 수지류나 또는 섬유류 요거를 주 원료로 한 물품이다 라고 법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합판 목재인데 얘하고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되죠. 얘는 전시용이나 무대용이지만 얘는 그냥 합판 목재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용, 무대용, 합판, 그리고 섬유판, 목재 이런 것들은 여기 들어가는 거고, 그 이외에 그냥 합판 목재,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나오는 얘 전시, 무대용 외에는 다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들어가 있고, 그리고 간이 칸막이 들어가 있고요. 흡음, 방음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흡음, 방음 커튼도 다 포함이 된다라고 들어가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더 읽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내부에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들 같이 한번 또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갔을 때 이제 밑에 가보면 얘 나와 있죠. 권장하는 거. 이 권장하는 건 뭐예요? 야, 이거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인 건 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위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본부장이나 서장이, 누가요? 본부장이나 서장이 이 정도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권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권장하는 사람이 본서인데,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 숙박,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나 소파, 의자,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그러니까 원래 여기 가구류가 제외였잖아요. 그 가구류 여러분들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까는 단란, 유흥, 노래 여기에 설치된 섬유나 합성수지 원료로 한 소파나 의자만 해당이 됐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소파, 의자인데 여기 들어가는 거 또는 침구류까지 다 포함이 되고, 그죠? 권장할 수 있다. 이거 했으면 좋겠다라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방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고, 최근에는 여기가 많이 나왔죠. 방염 성능 기준. 그래서 이것도 이제 대통령령에 가보면 들어가 있다고요. 그래서 잔염, 불꽃을 올리며, 잔진,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몇 초 이내에 꺼져야 된다? 20초 이내에 불이 꺼져야 이 커튼 또는 카페트에는 무슨 성능이 있다? 방염 성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다고요. 30초 이내에 꺼져야 이 커튼에는 뭐가 있다? 방염 성능이 있다라고 해주겠다고. 대신에 이거는 불꽃을 올리느냐 불꽃을 올리지 않느냐에 따라 이렇게 구분이 가능하고, 타 들어간 면적이 50cm 이내여야 하고, 그죠? 길이로는 20cm 이내여야 하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꽃에 의해 완벽히 녹을 때까지 불꽃을 내가 반복해서 대는 횟수는 3~4번이라 그랬죠. 3회. 그리고 연기 밀도는 얼마다? 400 이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 혼자 이상이고 나머지 다 이내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올리고 20초, 올리지 않고 30초. 이거 잘 보시라고. 됐죠? 그리고 면적은 50, 면적 50, 그리고 길 2, 2니까 그냥 20 보십시오. 길 2니까, 길이니까 20 보시고, 그리고 3~4번이라고 그랬어요. 3회 이상이라고 했고, 밀도는 400이다. 됐나요? 이런 것들 조금 잘 정리를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실 때 한 번 더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쵸?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염 성능 검사에 대한 게 나오는데, 기본 누가 한다? 청장. 그러니까 이 방염 성능 검사라는 건 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검사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이제 방염 성능 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가 실시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합판 목재, 무대용 합판 목재, 그리고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합판 목재로 좀 크게 알고 계시면 돼요. 합판 목재로 좀 크게 알고 계시면 된다. 얘네들이 이제 설치 현장에서 우리가 처리가 되는 것들은 누가 한다? 검사를 청장이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여기가 보면 시도지사가 한다라는 거, 그 정도만 잘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하는 방염 성능 검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챕터 자체가 이제 방염부터 해서 앞쪽에 있는 나와 있는 쭉 해서 얘네들이 양이 좀 많았죠, 그죠? 학생들이 힘들어 하는데 여기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안 나오면 제가 하지 마라고 하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OX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 OX입니다. 기본 OX.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실내 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를 해야죠. 그죠? 맞죠? 2번.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방염 물품을 설치해야 한다. 옥내에 있는 수영장은 제외.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 중 의원에 설치하는 카페트는 의무적으로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해야죠. 의원이니까요. 의원, 의체 공정 들어갔었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카페트니까 들어가 줘야겠죠. 네 번째, 의료 노유자 숙박시설에 설치하는 물품에는 재고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해야죠. 이것도 들어가 있었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단란주점 영업에 영업장에 설치하는 모든 소파 의자에는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처리를 해야 된다. 맞지 않나요? 아니요. 소파 의자에 뭐가 있어야 돼? 원료가 있어야 돼. 원료. 자, 뭘로 된 거예요? 섬유나 합성수지. 맞죠? 그래서 이거 잘 보시고. 6번.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 대상 물품 중 벽지 위에는 2mm 미만인 종이 벽지는 제외가 된다.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7번. 불꽃을 제거할 때부터 불꽃을 올리면이니까 20초겠죠. 맞죠, 맞죠. 8번. 방염 성능 기준에서 면적은 50. 길이는 20. 그죠? 요거 두 개 헷갈리지 않게 잘 정리를 해주시고. 9번째. 방염 대상 물품은 청장이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10번.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하는 합판 목재는 청장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누구? 시도지사.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또 하나 이렇게 이제 OX를 풀어보시면 되겠죠. 다음 기출 OX. 근생 중 체력 단련장은 방염 물품을 설치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맞죠? 두 번째, 영화 상영관에 설치가 되는 섬유류 합성수지류 원료로 제작된 소파 의자는 제조 가공 공정에서 방염을 하는 물품이 아니죠. 맞습니까? 제가 아까 약간 노는 곳, 술 먹고 노는 곳이라 그랬어요. 유흥, 단란 이런데. 세 번째, 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으로 방염 물품의 발열량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 연기 밀도는 400 이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잘못된 건 우리가 이제 쭉 봤을 때 X는 2번과 3번이 X다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챕터 2. 이 챕터 2가 난관입니다. 정말 양이 너무 많아요. 암기할 양이. 그죠? 특히 그 별표 때문에 더 그렇죠. 별표 때문에 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제가 지난주 테스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로 빵꾸 뚫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채워봐라 라고 했어요. 그 정도 채울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반복해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챕터 3로 가겠습니다. 야우, 자체 점검. 이 자체 점검이 생각보다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21년도에 나오고 안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때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체 점검이 요즘 많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왜냐하면 자체 점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몇 회 이상, 연일회 이상, 그죠? 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자체 점검 중에 종합 점검이나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얘기했을 때 작동 점검이 있다 그랬죠. 근데 이제 최초 점검이라는 게 생겨서 그건 이제 신설되고 뭐 60일 이내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점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원래 자체 점검이라는 걸 할 때 자체 점검의 종류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종합 점검이 있고 작동 점검이 있고 그리고 최초로 하는 최초 점검이 있다고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 작동, 최초. 맞습니까? 자, 근데 종합과 작동과 최초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누가 하냐라는 거죠. 원래는 관계인이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되게 한정적이라고요. 그래서 보통 여기 맡긴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여기 맡기는 게 제일 일반적입니다. 관리업자가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업자라고 하면은 자격증 중에 무슨 자격증?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하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점검. 맞죠? 또는 그 건물에 갔는데 안전관리자가 있대요. 그죠? 안전관리자 내가 예전에 설명드렸었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가 할 수 있대요. 근데 그 건물에 안전관리자를 관리사나 기술사로 쓰는 경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리업자 등이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관리업자 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업자 등이 점검을 하죠. 점검을 하면 점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잘 됐다, 잘못됐다. 그쵸? 이걸 누구한테 넘겨주게 돼 있습니까? 일을 준 관계인에게 넘겨줘야죠. 그죠? 자, 근데 원래는 이제 관계인이 하는 거예요, 자체 점검을. 그러면 얘를 이제 위탁을 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관리업자한테. 근데 내가 자체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제나 연기가 들어가 있는데 연기 위주로 보십시오. 면제도 가능하지만 연기 위주로 보시면 이게 3일 전에 신청을 하면 3일 이내 답변을 하는데 이게 내가 그날 못한다라고 하는 뭐가 있을까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유가 이런 게 있대요. 건물에 뭐가 발생했대? 재난이 발생했대요. 지금 바깥에 여러분들 태풍이 왔어요. 지금 실제야, 여러분들, 실제. 저희 사무실에서 보면은 저쪽에 이제 산이 하나 보여요. 산이 하나 보이는데 저기 이제 도봉산이라는 산인데, 지금 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바깥쪽에 지금 뭐가 휘날리고 있냐면 막 나무가 막 이렇게 지금 휘날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건물이 어떻게 된 거야? 태풍에 의해 피해를 입은 거야. 예를 들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마음이 아프지만. 그러면 점검을 받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이잖아요, 태풍. 자연재난이잖아. 그치?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냐면 지금 갑자기 대표가 바뀐 거죠. 대표가 바뀌었다. 자,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출장. 이거는 아프잖아요. 사고가 났잖아요. 멀리 출장을 갔대요. 안 되겠죠. 그죠? 사업의 부도, 도산, 위기가 발생했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사유가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그냥 하기 싫어가 아니고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안부령의 면제나 연기에 대한 요 사유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연기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디에 나와 있냐면 법에 그냥 나와 있습니다. 실시가 곤란할 때 점검에 대한 면제나 연기가 가능하다라는 게 나와 있고, 자, 자체 점검의 구분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3개가 있다 그랬어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 보십시오. 작동 점검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자세한 내용은 자체 점검에 대한 건. 자, 얘는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인위적으로 가서 내가 그냥 소방시설이 제대로 켜지고 꺼지는지만 보는 거라 그랬죠. 온이나 오프. 맞습니까? 온오프만 제대로 보는 거고. 자, 최초 종합 점검에 가보면 얘가 이제 뭐냐면 건물이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럼 새로 지어졌을 땐 이 작동 점검이 되게 조그만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거보다 큰 게 종합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로 지어졌을 때는 무조건 종합을 한번 받으라는 거야. 전체적으로. 아셨죠? 그래서 건물이 신설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이거 틀림없이 언젠간 이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얘를 살짝 바꾸거나. 아셨습니까? 60일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60일 꼭 알고 계십시오. 60일. 자, 그리고
종합점검이 들어가 있는데 작동점검을 포함한, 얘를 포함한 뭐까지 보는 거예요? 법과 기준을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최초 종합점검을 제외하고는 다 나머지는 그냥 종합점검. 최초 종합이라는 건 어차피 신설된 지 며칠? 60일. 요거밖에 없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없고 그 이외에 다 여기 종합. 그래서 밑에 가보면 종합 대상이 지금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따가 저하고 같이 보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청장이 약간 금액에 대한 자체 점검에 관한 표준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뭐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데, 그 표준 금액 활용에 대한 권고 내용은 아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서 제가 따로 넣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뺐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어차피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얘다. 요거. 자체 점검의 구분도 중요하지만 요 점검 대상 및 점검자의 자격이라는 게 어디에 나와 있다? 행안부령에 들어가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점검 인력을 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인력이 종합점검을 해야 되고 또 어떤 인력이 작동점검을 해야 되고, 걔가 이제 행안부령, 즉 시행규칙, 별표에 다 들어가 있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것도 같이 좀 정리를 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별표 3이라는 곳에 가보면 얘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작동점검이나 또는 뭐에 대한 거? 종합점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 먼저 작동점검이 뭐고 종합점검이 뭔지 정의부터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에 대한 정의는 제가 이쪽으로 빼놨고요. 구분을 보면서 그냥 같이 보려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보실 건 뭐냐면 대상을 잘 보십시오. 대상. 그러니까 점검자도 중요할 수 있는데 대상을 잘 보세요. 하셨죠? 그래서 내가 만일 뭐를 받고 싶대요? 작동점검을 받고 싶대요. 그러면 작동점검은 기본적으로 모든 특소물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모든 특소물에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특소물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 특소물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내가 특정 소방대상물은 특정 소방대상물인데 가보니까 누가 없대요?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안 돼 있대요. 또 제조소등이래요. 거기가 특급이래요. 자, 이랬을 때는 작동 대상에서 빠진다라고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특소물이 들어가 있는데 얘를 지금 따로 빼놨어요. 점검 대상에 간스, 간이 스프링클러 또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설치가 된 곳. 자, 딱 요거 두 개, 얘나 얘만 설치가 된 곳이에요. 거기를 우리가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나눠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3급 같은 경우는 관계인도 점검이 가능하고 관리사도 점검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관리사, 기술사도 점검이 가능하고 특급 점검자까지 다 점검이 가능한데, 그 외 특정 소방 대상물은 우리가 관계인 점검 못하고 특급 점검자 점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관리사, 요거는 따로 메모해 주십시오. 이 사람만 점검이 가능합니다. 아셨죠?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십시오. 근데 많이 나오진 않는데 저는 나올 만한 게 점검 대상보다는 요 제외 있죠. 제외되는 거 조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동 점검에 대한 제외. 아셨죠? 확실하게 정리를 해 두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쭉 봤을 때 작동 점검은 밑에 가보면 제가 따로 넣어놓긴 했는데 이거 연 1회 이상이라는 내용이 이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작동 점검 말고 이제 종합 점검에 갔을 때 여기 대상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죠, 그죠? 그래서 건물에 갔는데 뭐가 설치되어 있다? 그 안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대요. 무조건 종합. 물분무 등인데 호실일 제외입니다. 연면적이 5,000이래. 근데 이것도 제조소등은 제외예요. 이 제외되는 거 잘 보시라고. 아셨죠? 제조소등은 제외. 그리고 다중이. 그죠? 그리고 재현, 터널. 그리고 공공기관은 연면적 1,000이었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옥내나 자탐이 꼭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소방대가 근무하는 건 또 제외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5가지는 무조건 암기.
제가 예전에 틀림없이 강조했었습니다. 그죠? 종합점검 대상. 자, 점검자는 누가 한다? 관리사가 보통 하죠. 또는 여기 뒤에. 그러니까 관계인 못하고 특급 점검자 점검 못합니다. 하셨죠? 이런 것도 잘 보시고요. 그리고 자체 점검을 할 때 가지고 다니는 원래는 뭐가 있냐면 장비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장비 기준을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요 세 개 정도는 체크를 해두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를 점검을 하든 또는 옥내 소화전을 점검을 하든 어떤 설비를 점검을 하든지 간에 요 세 개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 방수압력 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 전압 측정계 이런 것들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점검 횟수 나와 있죠.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자, 최초 종합점검은 소방시설이 새로 설치가 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그래서 건물을 사용하게 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최초 점검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자, 작동 점검은 연 1회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 잘 보시라고 했던 게 뭐냐면 종합점검 대상이라고 해서 작동을 안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종합을 받는 대상은 작동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합 대상 같은 경우는 종합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달에 작동까지 실시를 해줘야 돼. 됐습니까? 자, 그리고 종합 잘 보시라 그랬죠. 종합.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이에요. 이거 다음 달 아닙니다. 사용 승인일 다음 달. 요게 아니고 사용 승인일이 속하는 달. 즉 건물을 사용하게 된 날, 그 날짜가 속한 달. 그죠? 그때 연 1회 이상 실시를 해줘라. 특급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반년. 여기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여기 특급 제외가 들어가 있던 게 뭐냐면 얘는 작동이 아니고 뭐를 꼭 해줘야 된다? 종합을 꼭 해줘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종합점검의 면제. 건물이 정말 괜찮으니까 여기는 한 3년 정도는 안 받아도 돼 라고 면제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래요? 청장. 3년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은 정말 안전한 건물이야 라고 인정을 해주게 된다면 3년 동안 종합을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네,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외관 점검이라는 게 있긴 해요. 그죠? 요거는 공공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외관 점검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냥 눈으로 그냥 쓱 보는 거야. 눈으로 그냥 쓱 보면서 소방시설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바깥쪽에 외관만 살짝살짝 점검하는 게 있다. 요건 이제 공공기관 쪽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라고 법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외관 점검은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데 작동 점검이나 종합 점검을 실시한 달에는 굳이 이걸 월 1회 이상 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동이나 종합을 했으니까. 실시한 달에는 제외 이런 것들 첨언해서 하나 써두시면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점검 인력 1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일을 하러 갈 때, 여러분들 일을 하러 갈 때 몇 명이서 나갈 거냐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검 인력 1단이 한 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팀이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 그리고 아파트로는 세대수 이런 것들이 뭐가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얘를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죠. 맞습니까? 자, 그럼 점검 인력 1단위에 가보면 만일 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한다 그랬잖아요. 관리업자가. 그러니까 관리업자가 어떻게 하래요? 관리사나 또는 특급 점검자 한 명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주인력이 되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특급 점검자 한 명이 가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누가 간다? 이걸로 알고 계시면 돼. 근데 특급도 가능하긴 한데 주인력으로 일반적으로 관리사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조 인력을 2명씩 데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총 몇 명? 3명. 2명 이내에 보조를 추가할 수 있대요. 그러면 하루에 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요. 아셨죠? 근데 한 명에 2명을 기본으로 알고 계시고 근데 그 하루에 할 수 있는 연면적을 내가 늘리고 싶은데 거기에 보조 인력을 내가 같은 건물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같은 건물이면 몇 명까지 추가가 가능하대요? 4명까지 추가가 가능하대요. 아셨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관리사나 기술사가 점검을 한다? 그럼 이 사람이 주인력이 되는 거겠죠? 그죠? 이 사람 중 한 명이 있고 보조 2명. 2명 이내 보조 추가 가능하다라고 들어가 있고요. 관계인이나 또는 그 건물에 있는 안전관리자가 점검을 하면은 그 사람이 주인력이 되는 거고 보조 인력 2명. 요건 추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에 이거 1번 기준으로 잘 보십시오. 1번 기준. 됐죠?
자, 네 번째 기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예요? 관리업자 점검 시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자, 여기 이게 최근에 들어간 건데 구분해 가보면 50층 이상이나 성능 위주 설계를 한 건물이래요. 그럼 꼭 주인력으로 누굴 데리고 가서 점검을 해야 되냐면 관리사 5년. 그죠? 보조로는 고급 점검자나 중급 점검자를 꼭 한 명씩 각각 데리고 가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3명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러니까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50에 200, 30에 120, 연면적 10만. 여기는 아파트, 여기는 아파트 아닌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위에 해당하는 건 제외래. 위는 위쪽으로 여러분들 따로 넣는 거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특급 3년 나와 있습니다. 3년. 3년에 1명. 그죠? 3년에 1명. 그리고 고급이냐 여기는 중급이 아니고 뭘로 바뀌어요? 초급으로 바뀌죠. 됐습니까? 자, 1, 2급은 그냥 관리사 아무나 1명. 이거 경력 없어도 된대. 그리고 중급, 초급 들어가고요. 이거 잘 보십시오. 어디는 고급 중급이고 어디는 고급 초급이고 어디는 중급 초급이고. 3급은 관리사 1명인데 초급만 들어가도 된대요. 그죠? 됐습니다. 자, 그리고 라에는 자 보세요. 특급 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대.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에 관리사가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가보면 이 특급 점검자 1명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들어간 거야. 여기는 여러분들 특급 안 돼요. 무조건 관리사 딴 사람만 주인력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정리를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점검 인력 1단위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3명. 하루에 할 수 있는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작동은 연면적 얼마? 10,000. 근데 내가 2명 이내에 추가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추가하면 2,500씩 더 할 수 있대요. 하루에. 요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종합은 8,000에 2,000, 연면적은. 아파트 등 이제 추가, 이게 다 동일시 됐죠. 250세대에 보조 추가하면 몇 세대? 60세대씩 더 할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자체 점검에 대한 결과 조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뭐예요? 내가 점검을 할 거 아니에요. 관리업자가. 그럼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죠? 결과치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관계인에게 꼭 제출을 해주래요. 아셨죠? 그래서 자체 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라는 걸 점검표를 첨부해서 관계인에게 제출을 하면 관계인은 이걸 다시 15일 이내에 본서에게 보고를 하래요. 요거 서장입니다. 서장. 네, 요거 하나 고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가 2개가 들어갔더라고요. 본서에게 보고를 하고 서류는 2년 동안 보관을 해라. 그럼 그 서류에는 이런 게 있대. 아까 받은 거 요거 있어야 되고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그리고 결과에 대한 이행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잘된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관리업자가 이런 부분은 고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거 이행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행 계획서까지. 그래서 이행 계획의 완료 기간을 관계인에게 이제 통보를 해주는데 가보면 수리 정비는 보고일로부터 10일,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새로 다시 교체하는 경우는 20일. 조금 더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이런 날짜도 여러분들 숫자다 보니까 이 숫자를 살짝 어떻게 해서 바꿔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라는 거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본서가 야 요건 10일 이내에 해, 요건 20일 이내에 해. 수리 정비는 10일. 그죠? 철거하고 새로 교체하는 경우는 20일. 됐습니까? 그리고 이거 잘 했으면, 다 했으면 10일 이내 보고서를 작성해서 본서에게 또 보고를 해주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전체적인. 뭐에 대한? 자체 점검에 대한. 맞습니까? 여기까지가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표만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대부분 이제 기출문제에 나왔던 내용은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우리 뒤에 있는 내용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마무리를 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